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로벤져스 6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위법한 음란물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도 세 분 변호사님 로벤져스 나와주셨고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준식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김지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방금 유럽에서 돌아온 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되게 유럽풍이세요, 의상이. 네,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저희 막내 변호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다 자리해 주셨고요. 저희 바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조금 뭐가 바뀌었어요. 의상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좀 편하게 입고 온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짠 듯이 편한 옷을 입고 오셨는데. 아니, 제가 이제 네. 캐주얼하게 입고 오자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가죽 자켓을 입고 올까 했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가죽 자켓은 다음에 입는 걸로. 오늘 입고 오셨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기대되는데요. 아니, 네. 너무 그러게요. 더워서. 근데 유럽 갔다 오신 거 티내시려고 일부러 안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이거 오늘 좀 유럽풍으로. 아니, 저는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번 주 주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위법한 음란물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라 정장 입고서 얘기하는 것보다 좀 편한 옷 입고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했었거든요. 음란물을 네. 하는데 굳이 편한 옷을 입어야 하나요? 야한 옷을 입을 순 없으니까. 그냥 제 생각은 그랬어요. 네.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편해 보여요. 오늘 근데 너무 편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확 네. 얘기해버릴게요. 오늘. 네. 다 말씀해 주세요. 오늘 그럼 주제를 말씀드렸으니까요. 관련 사건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간 다음에 풀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사건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실 만한 거?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먼저 진행을 할까요? 그 최근에 네. 대법원에서 그 위법한 음란물도 저작권으로서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그 판결이 나와서 이 판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안은 정 씨라는 분이 2008년부터 2012월까지 음란 동영상 등을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무려 4만 점을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1,176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려서 이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기소된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1심, 2심에서 음란물이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다 이렇게 보아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그 유죄 판결을 한 사안이죠. 그래서 위법한 음란물인데 과연 이것이 저작물이 되는지 또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죠.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판결이 나오고 밑에 이제 네티즌들 댓글이 쫙 달리잖아요. 그 네. 보면 이제 이해가 안 간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었어요. 음란물이 위법한데 그걸 저작권으로 왜 보호를 법에서 해주냐 그런 얘기였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음란 동영상은 다 컨텐츠로 저작물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좀 보수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줬던 것이지 그 음란물도 저작물인 건 맞죠. 그리고 한 가지 구분해야 되는 거는 이게 형사상으로 처벌되는 거랑
이렇게 저작권으로 개인의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니까 그건 구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분 개념이 저도 맞는 것 같고요. 그 얼마 전에 예전에 그 김본좌 사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엄청난 그 동영상 야동 같은 거를 올려서 체포되신 분인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남성분들이 공분을 샀죠. 왜 그런 분을 잡아가냐. 다름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요즘 판례가 나오는 거 보면은 저작물은 맞다는 거죠. 성행위와 음란하더라도 저작물은 맞지만 그 저작물의 소유권자의 권리까지 보호를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입장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줬다가 뺏는 느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작물이야, 재산권 맞아. 근데 유통하면 너는 처벌할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거 불법 유통해도 너는 손해배상 못 받아. 결국은 재산권은 맞는데 재산권으로서 보호를 안 해주는 거죠. 그 음란물 만드는 게 내가 유통해서 돈 벌 목적으로 만드는 건데 만들고 가지고만 있어야지 이거를 판매나 유통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결국은 법원에서도 보호를 못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게 아동 청소년 보호법 같은 게 소지만 해도 처벌한 네.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의 성 행위가 있는 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하겠다. 그리고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형법상으로는 이거를 만드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냥 나 혼자만 볼 거야 해서 만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이제 배포하거나 판매를 하면 그때부터 형사처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동 청소년 보호법은 그런 목적이 없어도 그렇죠.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만들기만 해도 처벌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그런 어떤 불법적인 경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강력하게 하겠다는 거니까요. 단순히 형법 조항을 보면은 음압반포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 아동청소년 보호법은 가지고만 있어도 이 처벌 수위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근데 이제 가지고 있는다는 개념이 이렇게 내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다운로드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다운로드를 받아도 그거는 일단 소지가 되는 거고 지금 네티즌들이 이제 볼멘소리 하는 게 아니 내가 그거 청소년 나오는지도 모르고 다운 받았는데 아동 청소년이 나오더라. 그러면 그 즉시 삭제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소지로 처벌을 받는 거죠. 근데 아까 어둠의 경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경로예요? 어둠의 경로? 글쎄요. 많은 분들이 어둠의 경로를 그 통해서 경로가 그 경로 아시는 그 경로예요. 밤에 다운로드 받으면 어둠의 경로. 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낮에 받으면은 괜찮고 밤에 받으면 낮에 받으시고요. 아 근데 저 지금 너무 대화가 빨리 진행돼서 못 끼어들었는데 저는 지금 이해 거의 하나도 안 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얘기니까 막 하시는데 되게 헷갈리는 게 처음부터 음란물 정의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음란물이라고 칭하는 게 통칭하는 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재산권은 보호해 주지만 그거를 유통하는 건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헷갈려요. 제가 좀 정리해 볼게요. 네. 저작물이어야 되거든요. 일단은 네. 저작권법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법이 있는데 네. 그 저작물이어야만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여러 가지 네. 그 권리를 부여할 수 있어요. 뭐 네. 저작물을 침해하게 되면 손해배상도 할 수 있고 그거를 방해금지를 요구할 수도 있고 또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도 있고. 방해 금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작물을 이렇게 유포하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 이런 그 법적인 구제 수단을 저작물에 대해서만 네.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란물 그 포르노 동영상들이 저작물이냐를 먼저 네. 이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네. 대법원이 이번에 이런 표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으면 될 뿐 표현 내용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그 당연한 것이다라고 우리 블랙 위도우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네. 좀 그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윤리성 여하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 나라의 법 체계를 어느 정도 고려해서 보호되는 저작물의 범위를 좀 좁혀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흥분했다. 네. 맞아요? 네. 그냥 이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국민 TV의 입장과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동의해 개인의 그러니까 의견으로. 네. 저작물인 경우라는 것은 윤리성 여하가 문제되지 않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 성인 대상 포르노하고 네. 아동 대상 포르노, 아동을 뭐 등장시켜서 하는 어떤 포르노라든지 굉장히 그 성적인 어떤 그 불쾌감을 주는 그런 그 포르노들도 많잖아요. 그런 포르노를 이렇게 좀 구별을 해서 네.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지만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 영역을 좀 국한을 해서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맞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정의에는 그냥 그렇게 구분하라는 내용은 없어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동 관련 포르노라든지 무슨 변태적인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아니, 그렇게 보이지만 치면 스너프 필름 같은 것도 그렇죠. 가능하다고 그것도 저작권을 사실은 보호해줘야 저작물이다. 된다고. 인간의 네.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뭐 창작을 한 거니까. 네. 근데 그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대법원이 이 구체적인 이 정 씨가 올린 동영상들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는 저기 뭐냐 좀 그 네. 저기 뭐냐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뭐 아동이나 또 변태적인 것도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은 저작물성을 부인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저작권법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법으로 처벌을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김재식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대법원에서도 일부 그 판단에 나왔었고 헌재 결정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어요. 그 2006년에 헌재에서 이제 결정한 내용이 그러니까 오로지 성적 흥미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일명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바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동 대상이라든지 변태적이고 노골적이고 그러한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표현의 자유로 보호를 하지 않겠다,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좀 분류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결정을.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 포르노에 대해 음란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그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보호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배포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저작권을 인정한 거라고 저는 훨씬 더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 저작권을 인정을 한다는 취지가 대법원에서는 너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근거로서 저작권을 인정했던 것이지 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판단을 하는데 이 판결이 나왔던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대법원의 단순한 판단은 그래 저작물은 맞지만 단순한 저작물은 맞지만 그것을 저작권자가 이용하는 것까지 보호는 안 하고 다만 이거를 배포한 사람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혜 씨가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축소를 하게 되면 오히려 배포한 사람을 저작권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저작법을 인정한 부분은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 저작권을 인정했다는 것이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저작권을 인정을 했다라고 근데 하는 꼭 그 거죠. 저작권을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뭐 형법상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다 음란물에 병합이 돼요. 대해서 네. 예, 음란물로 그러니까 유포한 걸로 오해를 준 거예요. 이 대법원 판결이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순간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부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바로 지금 최근에 그 일본 야동업체 16개가 그 자기들의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불법 업로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지금 법원에 제기했다가 패소했다고. 패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네. 오해가 챙겨 분명하고 근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자체를 인정을 안 했어요. 영상을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아서 판사가 나 이거 보지도 못해서 그 영상 자료가 제출도 안 돼서 저작권을 인정 못 하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웃었는데 보지 못해서 그러니까 속상해서. 뭐 그런 네. 판시가 나와요. 뭐 증거라고 이제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저작물성이 인정이 되는지를 법원이 판단을 해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지를 법원이 판단해야 되니까. 그런데 동영상 CD로 구워서 낸 게 아니라 종이로 그 표지 앞면하고 뒷면만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으로서는 이 동영상이 무슨 내용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을 해야 했기 때문에 뭔지도 그러면 증거 모르는데. 불충분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 변호사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음화 반포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보통신망법상의 그 음란한 부호에 해당이 돼서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요. 변호사가
소송 기록에다가 CD를 막 구워가지고 네. 법원에 냈다 쳐요. 네. 그럼 판사가 그거를 다 보게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일단은 판사가 기분이 나쁘겠죠. 이거를 기분이 좋을 수도 있죠. 물론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아니 신성한 법원에다가 네. 이 뭐 수만 장 CD를 막 이렇게 내고 증거. 근데 아마 이것을 그래서 제가 그 변호사가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면은 이거 못 만약 먹을 것 증거 같고. 자료를 제출을 했더라도 네. 그 저작권은 인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 보전소송에서의 권리보호 이익을 인정을 안 해서 어차피 기각을 났을 사안인데 맞아요. 그렇게 거기까지도 건데. 가지도 않은 거고요. 여기서 분명히 그 재판부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남녀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음란한 영상이라 할지라도 저작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배포, 판매하는 행동부터 처벌할 만한 대상이고 형법 등으로 처벌하는 음란물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유통하는 것까지 보호하지는 않겠다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증거자료로 영상 CD를 다 제출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기각이 됐을 여지가 큽니다. 그리고 진짜. 내용을 전혀 모른 게 아니라 내용을 그러니까 CD로 구워서 내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어느 정도 추측할 만큼 자료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사가 이 정도 가지고는 창조적 개성이 표현되지 않았다. 창조적 개성이 어느 정도의 수위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창조적 개성이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또 판시를 했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변호사 입장에서 일본 16개 업체를 대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그 동영상을 낼까 말까를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고민. 인간적인 이걸 내서 판사한테 이걸 다 보여주고 법정에 출석해가지고 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제가 근데 보기에 법원이 그거를 받았으면 이게 만약에 유포되고 있는 동영상이라고 한다면 직권 고발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음란한 동영상들이 지금 여기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네가 스스로 이렇게 여기저기다가 사이트에 올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자백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공무원은 범죄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이제 바로 고발할 수 있거든요, 판사들은. 그러니까 이걸 올리게 되면 제가 판사면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사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과연 이거를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를 만약에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좀 전략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근데 그런 생각도 좀 저는 들었어요. 되게 이상한 게요. 같은 사건인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엔 같은 사건이거든요. 초반에 얘기했던 거는 저작권을 인정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우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인정해준 게 얘를 처벌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아무튼 저작권을 하나는 인정했어요. 근데 이거는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그게 판사의 재량이에요? 왜 두 가지 그게 달라요? 판사 재량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보면 음란물이냐의 여부는 대법원에서도 명확히 말을 하고 있어요. 음란이라는 개념에 대해 법률적인 정의가 있기는 하지만 이 개별적인 구체적인 타당성,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음란물에 해당하느냐는 하급 밑에 있는 판사들의 재량에 맡기겠다라는 게 대법원의 그렇죠. 취지입니다. 이게 그 법원에서 이게 저작물이 되려면 창조적 개성이 있어야 되고 예술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근데 사실 그게 되게 모호한 개념이잖아요. 추상적인 개념이고 판사에 따라서는 이게 뭐 포르노인데 내가 볼 땐 개성 있어. 저작물로 인정할 수도 있고 어떤 판사는 인정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작물 인정이 판사의 어떤 재량에 달려있는 게 맞죠. 그래서 과거 그 마광수 작가 즐거운 사라라는 소설 아시나요? 진혜씨 혹시 아시나요? 그걸 보셨어요? 네, 집에 있어요. 저도 못 구했어요. 봤는데 빌려드릴까요? 지금 그게 절판됐을 텐데 아마. 네, 그러니까요. 95년 당시에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켰던 그 사건이었는데 그때 대법원이 음란성의 기준으로 놨던 것보다 지금은 훨씬 더 엄격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문학성이랑 예술성 그리고 음란성 두 개 공존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범주가 문학성, 예술성 있어도 음란성이 있으면 그 음란성만으로도 처벌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그게 2008년도 넘어오면서 이제 조금 바뀐 부분을 여기 한 가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라는 부분이 더 들어가게 됐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문학성이나 예술성이 들어가면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가치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 되어서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음란물의 개념이 축소가 된 것은 맞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즐거운 사라 얘기하니까 이게 고시 공부하는 사람 되게 재밌어요. 이 고시 공부할 때
판결문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공소장들 보게 되는데 즐거운 사람 공소장을 보면은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아니야. 지금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네. 뭐 공소장이 어떻게 되냐면 판매할 목적으로 뭐 피고인 마광수가 해가지고 뭐뭐뭐뭐 해가지고 500건의 N을 인수해 음란한 문서를 제조하고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열 몇 줄이 돼요. 근데 이 내용이 구체적인, 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기재돼요. 되게 좋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고시 공부하는 분들이 네. 즐거운 사람을 네. 굳이 읽지 않아도 네. 판결문을 읽으면 네. 거기 내용이 일부 나와요. 또 수사기록을 네.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또 찾아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시 법원에서 공부할 때. 요약을 얼마나 잘하는데. 그 엑기스. 엑기스 특히 네. 특히 음란한 부분을 위주로 해서 공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특히 음란한 부분. 공소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오거든요. 근데 맞아. 즐거운 사람 이후에 장정일 씨 거짓말이라는 소설도 그때 내게 거짓말을 해봐. 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도 그때 그런 일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음란성 판결 나가지고 음란하다 해가지고 다 그랬었던 절판되지 것 같아요. 않았나요? 네, 지금 네. 못 구하는 걸로 아는데. 근데 그 이후에 좀 네, 바뀌었다고 2008년경부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본 것이죠. 그때는 그 즐거운 사랑이나 이런 소설들이 문학성이 예술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음란성이 있어도 그 음란성만 가지고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음란성이나 예술성이 있으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음란성의 어떤 강도가 약해진다, 상쇄된다. 그만큼 처벌을 덜 하겠다라는 취지가 사실은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란이란 말이 굉장히 그 모호한 개념이라서 뭐 외설이냐 뭐 예술이냐 왜 술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외설과 예술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음란과 예술 사이의 경계가. 그래서 음란이란 개념을 좀 정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전에 나와 있는 그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이거 보면서 되게 헷갈렸는데. 우리나라 대법원 네. 판결에서 음란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성적 흥분이 유발돼야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야 되고, 성적인 도의관념을 위반해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 다 갖추어져야 이걸 음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이 되게 모호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우선 뭐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흥분을 유발할 것, 이게 음란의 개념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변태적이고 막 이상한 동영상은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 성적인 흥분을 감퇴시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게 그게 유발되는 사람도 있고 감퇴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똑같진 다른데 않고. 왜 유발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네. 논란도 있기 때문에 이 음란의 개념의 사회적인 유해성 네. 이런 걸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주장도 민혜 있어요. 씨가 이제 지적한 게 사람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상정하고 있는 기준은 평균인 일반인이에요. 일반 그러니까 변태 보통인. 기준이 아니라 그냥 아니, 물론 기준을 변태로 잡진 않을 거라는 생각. 뭐 변태로 잡으면 웬만한 건 음란물이 네.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일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이 정도면 뭐 흥분하겠다, 성적인 욕구를 느끼겠다 이렇게 느껴지면 그건 음란물이 되는 근데 것이죠.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보통에는 또 구체적으로 판결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어떤 그 성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지도 않고 너무 민감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을 상정해가지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대법원 그걸 판사들이. 어떻게 그래서 이 음란하다는 이제 평가라는 또 방식은 또 다르잖아요. 이제 그 전체적으로 관찰을 해서 딱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좀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해야 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평가의 그렇게 기준이 얘기를 되는 해도 거거든요.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했느냐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견해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란물의 정의에 대해서는 사실 64년도 미국 연방 대법원 포터 스튜어트 대법관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보면 안다. If I see it, I know it. 결국에는 일선 판사들이 보고선 판단해라는 게 그 사람마다 종적인 겁니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달라질 수 있는 판사들마다 달라질 네. 수 있고. 그럼 판사에 따라서 계속 다르면 계속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음란성을 너무 확장하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많아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이라든지 예술 이런 영역은 사실은 기존의 관념을 깨부수고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그 차텔레 부인의 사랑 이런 소설이라든지 뭐 그 지금은 다 문학 작품으로 생각했던 것도 옛날에는 외설 작품으로 이해됐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성적인 실험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소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문학계를 변화시키고 또 그런 장르를 수립하고 이런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거를 그 시대 관념으로 그냥 그 외설이다, 음란이다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그런 예술의 발전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는 이제 고전적으로 음란의 개념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너무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사실은 그 개념 자체도 그러니까 소지라든지 배포라는 개념 자체도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청법 때문에 네티즌들이 상당히 많이 조심스러워하고 제대로 개념 파악이 안 되는 것 중에 내가 소지를 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의문을 많이 갖거든요. 제가 오늘 그걸 꼭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리밍이라는 게 네. 있잖아요. 음악처럼 영상도 그냥 내가 그 파일을 통째로 다운로드 받지 않고 그냥 그 즉시 틀어서 볼 수 있는 게 이게 그러면 소지가 되느냐, 이게 처벌이 되느냐, 이게 또 논란이 되는데 또 그걸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스트리밍도 다운로드를 아예 안 받는 게 아니라 그 큰 파일을 조각조각 내서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그 즉시 재생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트리밍도 마찬가지고 단순 재생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소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음란 동영상을 내가 스트리밍으로 본다고 해도 그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아청법 관련해서 이 문제가 사실 이제 발생을 한 것이 그 2013년도에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상영한 혐의로 이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을 다루면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는 아동 청소년이 아니었고 성인이었는데 성인이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상영을 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을 이용을 하느냐. 근데 여기서는 아동 청소년처럼 보이는 것까지 포함을 하느냐가 문제가 됐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실제 아동 청소년이 아니어도 아동 청소년으로 오인되게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데 법에서도 라고 된 것이죠. 그게 개념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 청소년,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이 직접 출연해도 되는 거고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어려 보여도 그러니까 실제로 나이는 성인이지만 어려 보여서 그냥 그거 시청자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은 아동 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으면 마찬가지로 그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한창 문제됐던 게 그 영화 은교라는 영화가 한창 있었었죠. 그게 맞다. 이제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인 은교가 은교가 청소년인가요? 예, 고등학생이었죠. 고등학생이니까요. 고등학생이 그 배드신도 찍었고 그 영화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도 아청법으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해서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은교는 은교를 했던 배우는 청소년이었어요? 성인이었죠. 네, 성인이에요, 성인. 그러면 예를 들어 예전 영화 중에 왜 좀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와서 아주 옛날 영화인데 로리타? 네? 로리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로리타를 예를 들게요. 로리타처럼 뭐 한 17 정도 되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그런 연기를 하면 지금은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음란물이어야 되죠. 음란물이에요. 예술 작품이면 그건 또 그게 예술의 너무 영역이니까. 그래서 그 아동 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 가상 아동 포르노라고 음란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성인이 연기를 하니까 진짜 애가 연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그 법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그 부분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이 되느냐? 언뜻 봐도 다 성인이 입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건 또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반대로 생각하면. 결국에 그때 이제 네 분 정도는 또 그 명확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다 위헌이다. 그렇게 또 판단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헌법재판관들은 위헌이다라고 판단해 결국에 종합적으로는 합헌이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근데 일반 대중들이 알고 있는 성인인 줄 알고 있는 연예인이 영화를 찍으면 교복을 입혀놔도 누구나 그 사람이 성인이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 교복을 입고 나와서 좀 동안이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근데 아청법에 그것도 적용될 수 애매한 있지 게 않을까. 그렇죠. 사실 애매합니다. 아청법 취지가 이게 아동 청소년을 내 성행위에 강제로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게 취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인이라도 그냥 어린 애처럼 입고 나와서 하면 일반인이 봤을 때는 아동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계속 인지하게 되는 거고 그건 똑같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배우가 성인이라고 해도 아동 청소년처럼 입고 나와서 그런 걸 찍는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결국에는 그 뭐 로리타나 옛날에 그 소설들을 보면은 그런 금기시되는 영역을 과감하게 주제로 삼아서 소설도 쓰고 영화도 만들고 뭐 연극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다 그러면은 아동의 그 성범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다 금지시킨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 그런 영화, 연극, 그 소설 분야의 예술 발전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그걸 발전으로 보느냐에 대한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파괴해야 뭔가 예술이 발전하는 거는 그건 동의하실 수 근데 있을 이제 거고. 참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되게 잽싼 게 잽싸요.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2015년에 그 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로 등록된 것 중에서 70%가 포르노래요. 아하. 근데 그거를 저작물로 등록해 줄 수밖에 없는 게 내용을 일일이 심사해서 포르노는 제끼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면 이제 뭐 표현의 자유를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래가지고 내용을 실제적으로 심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누리당 의원이 이제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그렇게 공개가 됐는데 실제로 저작물로 등록하는 것 중에 70%가 다 음란물이라고 하니까. 아니 근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영상물 등급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는 그 19세 이상이라던가 뭔가 이거는 상영 금지라던가 하는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일단 한번 걸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말씀하신 거는 저작권 등록위원회라는 곳에서 저작물로서 신청을 하면 등록을 받아주는 기관이고요. 여기는 무슨 특별히 뭐 검열을 하고 이러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냥 바로 저작권만? 저작물이라는 점만 이제 등록을 하고 그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시점에 그 저작물을 만들었다는 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저작물을 만들었으면 표절이나 이런 게 돼서 이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어떤 그 제스처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그 제한 상영가 같은 건 제한 상영관에서만 그 상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상물 등급을 심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는 이제 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로 이용되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다가 지금은 이제 뭐 제한 상영 등급가를 하더라도 제한 상영관에서는 상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검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현재는 판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열하고 저작물 등록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하죠. 종적으로는 이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큰 대의 원칙상 김재형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성인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오인이 가담하다 무조건 다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저도 가는 것은 옳다고 보는데 근데 또 김재식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롤리타라는 소설 블라디미르 나보코프가 썼던 소설인데 저도 읽어봤지만 그렇게 야하진 않아요, 솔직히. 그렇게 야하진 않았고 근데 그 정도의 판단은 우리 일반인들의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은교라는 영화도 그 전체적인 영화를 봤을 때 그것을 외설이라도 판단하기 어렵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그 일반 배드신 장면만 편집을 해서 유포를 했다면은 또 그렇다면 처벌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근데 큰 취지에서는 강력하게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음란이라는 개념은 정말 상대적인 개념 같아요. 그러니까 그 로리타라는 소설을 만약 원어로 읽으셨으면 혹시 다른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거고 그 나라 사람이 읽었을 때랑 또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된 걸 읽었을 때랑 그것도 내용이 다를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모호한 개념이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음란의 영역은 좀 제한적으로 음란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또 낙인을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외설 작품은 좀 보호하고 그러니까 작품성이 있는 것들은 보호하고 아동
변태 이런 건 좀 규제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요즘 뭐 개인의 취향이라는 또 말이 또 있잖아요. 또 근데 변태는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합의가 있을 것 같아요. 변태 기준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었는데 처음에 붙이는 전제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란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일반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들 아니고는 생각하는 수준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정말 예로 드셨잖아요. 뭐 성기를 뭐 막 다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정말 되게 자꾸 예를 들려고 그러네. 예를 들어야 귀에 쏙 들어와요. 네, 외국 그렇습니다. 영화에는 다 네. 노출이 되잖아요. 성기 노출이. 근데 그게 성기 노출이 되는 것도 제한 상영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거 예술 작품이라고 하고 상영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닐까. 이건 예술 작품이다. 상영할 수 있는 그래서 거다. 그런 이제 변태라고 하는 네. 일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성폭법에서 그 성폭법이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 촬영죄, 처벌. 네, 그 줄여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것도 요즘에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리만 찍어서 처벌을 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됐던 사안이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다리만 찍었어요? 아니요 그런 사안이 있었고 또 요 사안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동의 없이 다리를 중심으로 사진 촬영을 하긴 했어요. 지하철에서. 근데 마주보고 있는 부분에서 촬영을 했고 전체적인 부분을 촬영을 또 했어요. 여기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무죄라는 것이거든요. 네. 특정 성적 어떤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정도는 아니고 특정 부위만 찍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진을 찍었다라고 해서 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니 여기에서 남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여성분들의 공부를 많이 샀죠, 사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근데 다리만 찍으면 죄가 된다는 얘기는 그거는 됩니다. 패티시 뭐 이렇게 해서 네. 된다는 거예요? 그건 충분히 되는데 이제 특정 부위가 아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사진을 찍었다면은 처벌을 안 받는다라는 것이 우선은 하급심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판사의 판단은 무엇이었냐면은 피고인이 내가 패션에 감각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찍었다. 그런 관심으로 찍은 것이지 성적인 어떤 수치심을 유발하려고 내가 찍은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부분도 재판장이 참작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근데 패션 감각이 있는 분이 다리만 찍어요? 왜 아니, 다리를 중심으로 전체도 찍었다. 다리를 중심으로? 다리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찍어서 이게 무죄가 나온 것이고요. 다리만 찍으면은 처벌을 받죠, 무조건. 근데 동의도 없었잖아요. 그 사람한테 동의받은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저를 찍었는데 제가 그 사람이 그 찍는 각도라던가 그것 때문에 성적 수치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처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급심 굉장히 판결이니까 많아요. 아니 저 찍혀본 적이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요새 몰카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대에서도 이제 갱하하고 이러면서 화장실에 어디 몰카가 설치되어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그거 다 탐지해서 찾아내 달라고 뭐 여대에서 다 그런 문의가 빗발친다고 하거든요. 심지어 그리고 몰카 감지법 같은 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상한 어떻게- 문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면 그 처벌돼야 되는 사람들도 처벌이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게 몰카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게 죄가 인정이 되더라도 거의 다 뭐 집행유예 그리고 음란물 수준을 일반인이 유통시켜도 다 뭐 집행유예로 풀려 나오니까 솔직히 일반인 입장에서는 별로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범죄를 저질러도. 많이 두려울 것 같은데 두렵지 않을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이 두렵긴 할 텐데 어찌 보면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도 그 유명한 사이트가 있죠. 소라넷이라고. 거기에 수천 장의 외설 사진도 자신이 몰카로 찍은 사진이에요. 특정 부위만 뭐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집행유예로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 재판장님이 관대해서 그렇게 내려준 건 아니고 양형 기준이 보통 그래서 대부분 초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나오는 사실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회적 공감대가 좀 더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뭐 재판장님들의 어떤 시각이 좀 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조건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것만으로 능사는 또 아닐 수가 있으니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소라넷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 아시는 분위기. 대부분 알걸요? 네. 이거? 저도 저는 알아요. 사실 몰라요. 아 정말? 왜 그러세요? 안다 그러셔야죠. 저 민망하게. 저는 튀는 걸 좋아해서.
근데 그런 네. 사이트가 국내에 있는 경우가 있고 서버가 왜 해외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과연 해외에서 이렇게 그 전송하는 그런 행위가 처벌이 될 거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시고 만약에 우리 그 인터넷 사이트를 보다 보면은 해외 그러니까 미국인이 미국에서 그걸 전 세계에 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미국인은 우리나라 처벌이 안 되는 형법으로 거 아니에요? 처벌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그래서 있죠. 사실 몰카라든지 음란 동영상이 우회 서버라는 걸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다 서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외국에다 만들어 놓고 이제 유포를 시키면 그 이제 처벌 문제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 형법적으로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 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주재원이 그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거기서 교통사고를 냈다. 그게 한국 검찰에 입건이 되면 한국 법으로 처벌할 수 있거든요. 한국 사람이라 그런 거 한국 아니에요? 사람이라서 네. 한국 사람이라 처벌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소라넷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이렇게 전송이 된다 하더라도 처벌이 되고 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또 처벌이 돼요. 우리나라 범죄를 위반하게 되면은 그럼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그런 웹사이트 경우도 근데 처벌이 사실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말로는 논리적으로 그게 가능한데 외국에다가 서버를 해놓고 유통시키면 그 증거 확보도 힘들잖아요. 저 사람을 처벌을 하고 싶어도 외국에 있는 서버를 어떻게 뭐 압수수색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것이며 처벌을 하도록 현재 법은 촘촘하게 돼 있는데 그걸 뭐 해외 사이트를 일일이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기소 중지하고 들어오면 입국 통보하고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중국은 혹시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중국 사람들은 뭐 그런 걸 좀 신경을 쓰니까. 그게 워낙에 그 인터넷의 발달하고 기술적 문제 때문에 그 자체를 뭐 막는 것이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쉽지는 않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서버를 계속 바꾸니까 계속 바꾸기 때문에 그 막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 사이트를 경유해서 이제 올라올 때는 검찰이 수사하기가 쉽진 않은데 요즘에 워낙에 스마트폰이 발달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업로드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증거 수집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 사건을 하면서 봤는데 그래서 뭐 이 지금 저희 영상 우리 프로그램 시청하시면서 악용을 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으로 올릴 경우에는 대부분 서버 그 차단할 수 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아무튼 최대한 뭐 단속을 해야겠지만 이게 막기 쉽지 않은 또 인간의 또 본능적인 부분이 있는 거라서 무조건적인 단속만 또 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을 저 이거 합니다. 보다가 기사 막 찾아보다가 그거 봤어요. 그러니까 해외 업로더들이 그게 불법인 줄 알고 있으면서 그걸 못 멈추는 이유가 돈 때문인데, 그러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대요. 그 업로드만 해서, 그러니까 업로드만 해서 그 사람들이 다운 받는 그 금액이 1,000만 원 수익이 된대요. 근데 1,000만 원 수익을 올리는 데 비해서 처벌은 솜방망이니까 1,000만 원 수익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경중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 뭐 클럽 아우디녀라고 그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업적으로 이것저것 잘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그 음란 동영상을 팔았는데 그 아시죠? 처음에는 이제 뭐 1인 시위해서 네. 뭐 사기꾼. 상체 노출시키고 하여튼 뭐 되게 막 과격한 문구 이런 걸로 뉴스에도 나오고 이렇게 사람들 시선을 끄니까 자기 SNS로 이제 사람들을 유인해서 자기의 뭐 하여튼 뭐 성기라든지 은밀한 부분을 돈 주고 팔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남자친구와 성관계 가진 영상을 남자친구 동의 없이 또 팔아먹은 거예요. 남자친구의 동의 없이요? 네, 남자 동의 없이 찍고 남자 동의 없이 그걸 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입 그런 행동은 남자들이 하는데 특이하게 이게 뭐냐 여자가 대단한 거죠. 저 멘탈이 이분 대단. 진짜 놀란 게 처음에 무슨 퍼포먼스 하는 것처럼 했었어요. 그러니까 행위예술 같은 거. 마케팅을 했구나. 네, 일단. 뭐 청계천에서 이렇게 뭐 1인 시위 한다고 그런 관련해서 뭐 애견 아무튼 되게 좋은 웃긴 일을 게 한다는 듯이 했었어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너희들 뭐 몸에다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너희들 유영철을 욕하지 마라. 동물 입장에선 너희들이 유영철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자기 입장에서는 동물 학대를 반대하겠다는 취지인데 좀 생각 자체가 일반인하고는 다른 수준인 그래서 거 결국 같아요. 처벌 받았죠. 받았는데 처벌 이제 뭐 반성하고 집행유예로 있고 뭐 지금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집행유예만 주고 말 수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화가 났어요. 잘못하신 거 없는데. 근데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이 사실 우리나라의 형법에 음화 반포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어떠한 음란물도 그런 그러니까 성행위가 들어가 있는 영상이나 이런 게 다 처벌이 되는 게 어차피 대원칙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인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뭐 야한 동영상 정도라면 어차피 너무 배포가 되어 있고 이걸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정도는 합법화를 시켜주고, 우리가 이제 반대하고 있는 엄격한 부분, 아동 청소년이라든가 우리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성행위 장면을 찍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예 인간의 본성적인 어떤 부분을 법으로 막겠다라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는 무슨 좀 말씀이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일부만 그 처벌되는 게 아니라 형법이라는 법에서 음화 반포죄 등 이런 죄가 있어요. 반포하니까 무슨 좀 느낌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통 반포라는 용어는 훈민정음 반포, 뭐 잠원령 옆에 반포요. 반포도 이럴 때 반포인데 네. 음화라는 말 옆에다 반포라고 쓰니까 무슨 한글 창제한 것도 아닌데 그런 느낌도 좀 있네요. 이 네. 일본식 용어인 것 같아요. 음화를 배포하는 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그런 죄를 처벌하는 건데 이게 광범위하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뭐 가리지 않나요? 음화, 음란성만 인정이 되면은 다 처벌. 뭐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까지 뭐 요즘에 그런 물건도 많이 있잖아요. 네. 음란한 물건, 반포, 판매, 임대, 공연이 전시 또는 상영까지 하게 되면 다 처벌돼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게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데이터가 된 거잖아요. 데이터. 데이터는 필름이나 도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정보통신망법으로 음란물 유포죄라고 해서 뭐 부호, 뭐 문헌, 음향, 화상, 영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완벽하게 우리나라 형법 측에는 음란물은 어쨌든 위법으로 확실하게 규율을 하고 있는. 네,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한꺼번에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도 발생을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반포라는 게 쉽게 우리가 말하는 배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토땡땡이라는 사이트는 보면 그 P2P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운로드 받는 즉시 자동으로 배포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에서 만약에 이제 음란물을 내가 다운로드 받았다 그러면 소지로만 처벌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쵸 배포한 것까지 돼서 처벌이 되는데, 문제는 소지보다 배포가 더 엄하게 처벌이 되는데 당사자는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냥 나는 다운만 받았으니까 죄값을 치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만 받으면 되겠지 하지만 배포까지 내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 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가 받고 누가 가져갔는지를 판단이 너무 어려워서 빨리 그 CD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증거를 남기지 않아서 코치해 주시나요? 많이 해보셨나봐요. 대충고. 토렌트는 많이들 다 이용하시니까. 아니, 저는 안 저는 했는데. 이용 안 해요. 토렌트 이용 안 하시나요? 지금 자백하시나요? 아니, 토렌트라는 게 뭐 그런 음란한 영상만 있지는 않거든요. 뭐 다양한 그래요? 오락 프로그램, 다큐도 있고. 드라마, 시사 프로그램 워낙에 다양하게 있어서. 그런 건 저작권법 위반에 또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다면 다르게 말했습니다만. 근데 그게 뭐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대한민국 검찰이 뭐 처벌하겠다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거를 어떤 금전적 영리 목적으로 다수에게 배포를 하거나 하는 경우, 아까 김정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수천만 원의 수익으로 이런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선량하게 이용하는 모든 잠재적인 어떤 사람들까지 그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있는 현실적인 법 체계는 모르겠습니다. 조금씩 사회적 공감대가 변화하고 있다면 변화를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솔직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법 적용이라는 게 뭐 원리 원칙대로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회 실정을 다 감안하거든요. 우리 그 검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그 일본 음란물 제작 업체가 헤비 업로더들 상대로 해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고소를 한 사안에서 당시 대검에서는 그 법적으로 유포가 금지된 것까지 우리가 저작권 보호를 한다는 명목으로 수사권 발동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 부분은 무혐의. 대신에 헤비 업로더들이 음란물을 유포한 건 맞으니까 음란물 유포죄 해가지고 그렇게 약식 기소, 벌금형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보통 있죠. 그 벌금형이라는 게 얼마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금액 상정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은 지금 잠시만요.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을 못 하겠네요. 정리 아래라서. 뭐 아까 경중에 토렌트 따라 때문에 다 당황하셨어요. 경중에 가져오신 줄 따라. 알았는데 네. 없죠. 기본적으로 이제 형법에 네. 따른 음압안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정보통신망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적은 죄는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네. 초범이고 3년 이하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집행유예로 나오게 되는 것이 대부분인 것이죠, 사실은. 근데 배포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그 정도고 저 다운을 예를 들어 한 편 정도 다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런 거잖아. 나 그거 하나밖에 다운 안 받았는데 그래도 뭔가 처벌돼? 그래도 이런 법정형은 되게 세요. 그게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어요. 한 편만 받아도요? 그렇죠. 그게 걸리지는 않겠지만 근데 네.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를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를 삼지는 않는 거죠, 사실. 그 정도 수위까지는. 그러면 그걸 그러니까 야동을요? 야한 동영상을 다운을 받는데 그 동영상이 일단 저작권이 없잖아요. 예, 뭐, 있을 수도 저작권이 그걸 차치하고 저작물로서는 네. 예, 차치하고. 인정이 되고 네. 예. 저작권이 보호하는 그런 여러 수단을 부여할 것인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하고. 적어도 그걸 만든 사람한테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예. 국가의 형벌권으로 내가 처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만든 사람한테는 처벌받는 건 뭐 책임질 일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음란물을 다운 받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다른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법적인 문제라는 것이 뭐 민사적인 책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책임을 질 리는 없어요. 맞죠? 왜냐하면은 그 저작권을 인정을 하지만 그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는 않겠다는 게 대법원의 태도라고 저는 이해를 그러니까 했거든요.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한다는 그렇죠. 거죠. 예. 네. 네, 그 위법한 음란물이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네티즌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 찬성 317명 55%, 그 다음에 반대 어불성설이다 불법인 포르노 야동의 저작권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게 45% 257명 이렇게 아주 팽팽한 그 대립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대법원 판결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혼란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다 어떤 오해들을 하고 계시냐면은 이게 보호되는 어떤 저작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좀 더 좀 신중하게 내려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 불법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게. 그렇죠.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막 의견 주신 것 중에 이 얘기, 제작 자체가 불법인 포르노 야동의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란 말. 저는 이 얘기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 주제 잡을 때부터 아니 이미 불법인 걸 무슨 저작권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으며.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민사 소유권이 있는 거고 형사 형벌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작권이라는 거는 소유권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재산권. 그러니까 재산권을 인정해주는 문제하고 재산권이라도 불법이니까 형사처벌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그건 거죠. 이게 저작물이면 음란물이라도 재산권으로 인정은 하지만 그게 형사상으로는 처벌돼야 되는 거니까 처벌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거를 혼돈해서 생각하면 그냥 민법, 형법을 같은 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불법인데 그거를 또 법으로 보호를 해줘? 그럼 당연히 이해가 안 가는 거지만 이게 민법, 형법, 재산권, 형벌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나눌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법조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저작물성을 인정한 이상은 저작권법이 부여하는 여러 가지 보호 조치, 형사적 보호 조치, 민사적 보호 조치, 뭐 가처분 관련한 것들 다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결론들이 다 지금 다르게 나오고 있잖아요. 검찰도 무혐의 처분하겠다. 뭐 가처분 받아 그 제기한 법원도 야 이거는 가처분 대상이 안 된다. 물론 뭐 증거 불충분 얘기도 있었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그 여러 가지 혼란은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음란물을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규제를 하는 데서 비롯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가려야 되는. 이것도 궁금했는데 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에서 야동은 일정 요건 하에서 합법이라고 그 이제
우리도 합법이니까 인정해달라 저작권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이 그걸로 소송을 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동이 허용된 국가의 야동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나라에서는 저작권을 인정받고 그에 대한 정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 또한 한국도 가입하고 있는 국제 조약인 베른 조약에 따라 한국은 베른 조약 가입국 국적 외국인의 저작권을 국내법에 따라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국내법에 따라 보호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법에 따라 보호를 한다는 거죠. 중요한. 베른 협약이라는 그런 지적재산권 관련한 협약들이 있죠. 저작물에 대한 보호는 국제적인 어떤 보편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국내법이 지금 그 외국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위에 있는 게 국내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조약은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수용되어야만 그 법적인 어떤 그 근거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그 베른 조약의 내용들을 다 포섭하고는 있지만 형법이나 다른 기타 법에서 음란의 개념을 넓게 정의하는 통에 이런 지금 혼란이 생기고 있는 거죠. 뭐 덴마크나 이런 데는 형법에서 이미 좀 구별을 해가지고 음란물에서 일정한 음란물만 처벌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음란물이 저작물이 돼버리면 그 형법상으로 처벌이 안 돼야지 맞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야 민사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음란물이라도 저작물로 인정을 됐을 때 형사상으로는 처벌을 안 한다. 이거는 너무 과격한 것 같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다시 한번 음란물이라도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니 그 약간 야한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정확하게 따라가지 못했어요. 정말 야한 생각하셨나 봐. 얼굴 빨개지셨어요. 안 돼요. 아니, 뭐 무슨 생각하냐고 갑자기 물어보니까 지금 다 야한 생각하고 계시죠? 아닌데요. 오늘 주제가 야한 건데 어떻게 야한 생각을 하네요. 목이 타네요. 아니 오늘 유독 남자분들 변호사님들 얼굴이 유독 빨개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전혀 빨개진 일이 없는데? 말을 더듬으시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지금 뭐 어제 하루 종일 야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소장도 읽어봐야 되지. 뭐 즐거운 사로 음란 얘기라는 게 뭐 한 100번 이상 반복되는 책을 봐야 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네요. 오늘따라 유난히 준비 많이 하신 거예요.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죠. 여자들이 오늘따라 좀 김재식 변호사님이 확실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맞아요. 원래 평소에 관심이 많은 분야라 뭔가 풍부한 저변 경험과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속 주장하신 게 다들 오해하시겠네. 아니요, 요약하자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성을 유지해야 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저는 그 영화나 소설 중에 약간 그 이렇게 약간 튀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은 약간 좀 극단적이긴 한데 음란물이 저작물이 되면 그건 이제 음란물이 아닌 거죠. 김재식 변호사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죠. 그러니까 음란물이 이 정의가 굉장히 좁아져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무리는 음란물의 정의가 좁아져야 한다는 걸로. 그렇죠. 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 왔는데요. 오늘 좀 유쾌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좀 건전한 음란물을 보셨으면 너무 그게 모순이에요. 건전한이라는 거하고 음란물이라는 거는 아시면서 무슨 얘기인지. 뭐 슬픈 기쁨처럼. 일반적인 것들, 건전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걸 찾아보시고 있으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자. 오늘 제 마무리. 건전한 음란물을 공유하자. 마무리는 그렇게.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사건으로 새로운 법률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